메인 도로가 48번 국도. 그 도로 하나만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김포 한강로, 김포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예전보다 도로 상태 많이 개선됐고요. 김포시를 지나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도 건설이 추진 중이고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철도는 조별 발표 C조 발표를 맡은 여영동입니다. 짧게 영상 한번 보시고 시작하시죠. 지역브리핑 C조의 발표를 맡은 여영동이라고 합니다. 저희 C조가 준비한 발표 지역은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한반도의 심장, 그리고 평화의 움직임이 박동하는 중심지. 오늘은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것이 40대 전후의 가정에게 왜 좋은 선택인지, 특히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 컴팩트시티, 그리고 걸포동, 풍무동, 고천읍의 지역별 장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포는 최근 수도권 거주지로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다양한 개발과 인프라 확충으로 가족 단위 거주에 매우 적합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시로 경기도 남부권이냐 북부권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요. 또 작년에 모두가 아시다시피 정치적 이슈와 함께 서울시 편입을 두고 한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서북쪽으로는 한강 건너편에 북한이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한강 너머에 파주시와 고양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붙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와 계양구,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도 붙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포는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포가 3개의 읍, 그리고 3개의 면, 8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는 주로 공장단지와 농경단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부 쪽 생활권에 김포시 인구의 80%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남부 생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생활권은요, 이제 북한이 맞닿아 있는 월곡과 하성 위치 외에 이 아래쪽 위치인 대곡면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 여기 구례동을 출발로 해서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거고 마지막 고촌읍 옆이 서울특별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김포시의 대장 아파트는요. 걸포동의 걸포자이와 풍무동의 풍무 푸르지오인데요. 우선 김포시는 수도권에 내에서 뛰어난 접근성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요. 죄송합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서울에 비해서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 D노선 신설이 예정돼 있어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걸포동 걸포자이와 풍무동 풍무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요. 김포와 맞닿아 있는 강서구 마곡등지의 전세 시세 정도면 지금 마곡동의 전세 시세가 6억에서 7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세 시세면 매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교통 편의성이 향상되는 기간 동안에 서울 서쪽이 주된 근무지시라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기간 동안 전세로 돈을 묶어두지 마시고요. 김포시 내에 자가 거주 후에 그 시기가 지난 이후 매도를 고려하시든지 상급지로 이전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지금 저와 비슷한 또는 저보다는 젊은 가정들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교통입니다. 오직 김포대로, 그러니까 48번 국도인데요.
서울을 출발을 해서 일로 쭉 대각선으로 직진해서 강화까지 들어가는 메인 도로가 48번 국도. 그 도로 하나만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김포 한강로, 김포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예전보다 도로 상태 많이 개선됐고요. 김포시를 지나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도 건설이 추진 중이고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철도는 경절철인 김포 골드라인이 2019년 9월 28일 날 개통을 했는데요. 개통 당시에는 사실 그조차도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로 이용객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들로 논란이 많았었는데 김포시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김포 골드라인은 일명 지옥철이라 불리는 등 이용객 대비 작은 규모로 인해서 혼잡도가 매우 높은 전철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하철 수요 인구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전철 5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및 GTX-D 건설 등이 추진 중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5호선 연장 사업이 지난 8월 22일 날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켜보시면 이제 시행은 당연히 되는 쪽으로 다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인천시와 노선도에 대한 다툼만 해결이 되면 큰 이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요. 우선 제가 제일 처음 대곡면 우측이라고 말씀드렸던 구례동,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이 4개 동이 김포 한강신도시거든요. 김포 한강신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동은 김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철도 교통망에 포인트로 거론된 지역입니다. 현 운행 중인 김포 도시철도 장기역 외에도요. 추진 중인 5호선, 9호선, GTX-D 노선까지도 모두 국토부가 발표한 모든 자료에 보면 명확히 지역명이나 역명이 명시된 건 장기역만 유일합니다. 그래서 장기동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한강 신도시 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에 하나가 청송마을 현대아파트인데요. 그 현대아파트가 장기역 바로 앞에 약 3,000세대가 포진해 있거든요. 제일 좋은 위치에. 하지만 이 삽을 뜨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오래된 아파트일지라도 입지가 깡패죠. 입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잖아요. 버스 정류장은 주민이 떠나면 정류장 위치는 바뀌거든요. 지하철역은 뚫리고 나면 바뀌지 않습니다. 입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언제든 1등이 필요한 거고 1등을 찾는 거고 따라가는 건데요. 삽을 뜨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또 다른 분위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포 컴팩트시티입니다. 김포 컴팩트시티는 미래 잠재력을 품은 개발지고요. 한강신도시가 지도를 한강신도시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아령 모양을 닮았어요. 양쪽으로 구례동, 마산동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동, 운양동이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 이렇게 연결된 모양의 아령 모양인데 그 아령의 가운데 부분에 이제 한강신도시의 완성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에 갖다 붙인 이름이겠지만 대규모 단지고요. 거기에 약 46,000세대 그리고 약 10만 3,500명의 계획인구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발표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장기역과 더불어서 콕 집어서 발표한 김포 한강신도시를 한층 더 완성시킬 수 있는 컴팩트시티로 인해서 기존의 한강신도시 4개 동 또한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보상 협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위치 지구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30년에 분양 공고를 계획하고 33년에 사업 준공 예정이고요. 33년에 완성되고 나면 총합 면적이 한강신도시 자체의 면적만 540만 평, 분당신도시가 면적이 약 600만 평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분당신도시급의 대규모 신도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분당신도시하고 김포 한강신도시를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다른 게 입지가 더 좋아서 어떤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직장입니다. 기업,
집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하지만 경기도권, 서울 수도권 내에 더 이상의 개발 필지가 많지 않고요. 또 하나,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곳들에 이주 시기 등 많은 것들, 정치적 상황이 등 고려할 때 한 번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리고 앞으로 24년과 25년도에 건축량이나 새 집의 양이 매우 적은 것, 그리고 우리가 차가 있다고 해서 새 차를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사고요, 과시욕에 의해서 사고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 승용차를 타다가 카니발이 의무화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새 것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강신도시를 지나서요, 걸포동입니다. 걸포동 하면 익숙치는 않으실 텐데요. 걸포동은 김포 내에서는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걸포 북변역이 있고요. 김포 골드라인과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데 지금 스타필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치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강과 매우 가깝고, 그리고 걸포동에는 약 4만 4천여 평의 걸포공원을 바로 아파트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높고, 김포 내에 많지 않은 브랜드 아파트죠. GS 자이의 5,000세대 가까운 걸포 자이 아파트가 현재 김포 내에서는 대장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김포는 평균 연령이 매우 젊습니다. 서울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서울시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 48세에서 많은 곳은 50대에 육박한 나이로 가고 있더라고요. 김포시 평균 연령이 42살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도 걸포동이고요. 그리고 걸포동의 평균 연령은 38세. 그 얘기는 아이들도 많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젊은 부부들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경기도 광명시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다 기억하실 거고, 신도림동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요, 어떤 세대가 살고요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변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살고 젊은 세대들이 모이고 인구 30만을 밖에 되지 않던 지역이 지금 순식간에 인구 50만을 육박하고 장기 5년에서 10년 이내에 75만을 목표로 하고 가고 있는 김포시는요, 결코 그냥 서울의 한 귀퉁이 내지는 경기도의 한쪽,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가치가 결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서울과 가까운 지역 중에 이제 두 군데 남았습니다. 서울과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 고촌읍이고요. 그 바로 다음이 풍무동입니다. 풍무동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선은 서울과 인접한 것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생활 편의시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교육 환경 또한 뛰어나고, 이 풍무동 또한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학원가라든지, 풍무동 옆에 이제 사호동까지 포함해서인데요, 학원가라든지 교육열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풍무 역세권 개발을 지금 토목공사를 시작했는데요. 풍무 역세권 개발 내에 원래 대학 부지가 있는데 그 대학 부지를 인하대병원하고 협의 중이고, 원래 김포시의 계획 자체는, 초기 계획은 시로 승격할 당시죠. 개발 계획은 통지는 마송리와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기존 사호동과 풍무동 일대 포함해서 두 축으로 해서 전원 휴양도시가 김포시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한강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한강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고촌읍과 풍무동 등의 개발 지구 등이 계획되고 지어지면서 이제 김포시는 개발 계획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인구 50만, 그리고 앞으로 75만까지 목표하는 그런 도시가 되다 보니 좋은 표현들은 많은데 배드타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50만 인구의 김포시에 종합병원이 딱 2개 있거든요.
근데 그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대학병원이 김포시에 현재 없는데, 현재 토목공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한 풍무역 일대에 풍무역세권 개발 내에 대학용지 약 9만여 제곱미터인데요. 그 땅을 김포시는 무상 제공하고 건축비 100억 지원하는 선에서 인하대병원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인하대병원은 7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메디컬 캠퍼스가 조성되고 나면 김포 시민들 포함해서 인하대병원 측에도 상호 간에 윈윈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풍무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도를 보셔야 좀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 고촌역, 풍무역, 그리고 사후역 이렇게 여기 진행해 가는데요.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5호선 노선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건 그 인천 검단 신도시를 얼마나 통과하느냐 부분이거든요. 그럼 김포시에서 올라가다가 꺾어져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고촌에서는 바로 내려갈 수는 없고요. 김포가 메인 라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풍무 아니면 사후에서 꺾어 내려가야 되는데, 사후역은 아마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릉이라는 능 때문에 아파트 지었다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축 다 해놓고 입주를 할 수 있네 없네 한창 이슈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위에를 허물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근데 그 사후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장릉을 안 거치고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아예 없고 이견이 없는 건 풍무역입니다. 풍무역은 환승역이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지와 교통을 봤을 때 풍무역은 앞으로 투자 가치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고촌읍입니다. 고촌읍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을 김포 시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들만의 리그죠. 근데 서울과 가장 가까운 김포의 관문입니다. 고촌읍은 김포와 서울을 연계하는 관문으로 접근성과 자연환경이 모두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의 반면에서는 오히려 개발이 가장 덜 된 지역, 대지 면적 대비해서 덜 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서울시 강서구와 닿아 있는 고촌읍에는 교육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농어촌 특별전형을 아실 텐데요. 지금 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기회가 확대가 가능한 읍면 지역으로서 강서구 마곡동 또는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통학 셔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뛰어납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농어촌 특별전형으로서의 플러스 가산점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간절한지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학부모님이시라면 아실 겁니다. 단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부모,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도 6년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온전히 나와야지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결국은 그 혜택은 농어촌에서 받지 못하는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 김포가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발이 진행이 돼서 동으로 바뀐다든지 지금 필사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동의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입학을 한 이후 바뀌게 된다 해도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찾아가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문의를 해봤더니 읍면 지역 그동안의 혜택은 그대로 입학한 자까지는 받는다고 합니다. 김포시는 저를 포함한 40대 이하의 가정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키우기에 적합한 교육 환경과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과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도 있고 발전 가능성 또한 뛰어납니다. 특히 김포 한강신도시, 김포 컴팩트 시티, 걸포동, 풍무동, 고촌읍은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오늘의 안락함뿐만 아니라요, 내일의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김포시는 교통망 확장, 개발 사업 등으로 미래 가치가 급등할 지역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꼭 맞는 김포시의 모습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